건강이 안 좋으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0분 재판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인의 요청에 따라 신문은 1시간 신문 후 10분 휴식 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께서는 그 전이라도 몸 상태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럴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 방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지호. 네, 청구인 주신문 하십시오. 경찰청장님, 예. 네,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미 증거로 다 채택이 됐습니다. 이 심판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쭙는 말에 진실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의 가항입니다. 증인 2024년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직접 수여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예. 자, 생략하고 바항 묻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에 정보국 차원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매일 주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청장인 증인과 주요 간부들에게 배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아침에 증인이 보기에 특별히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날 주요 언론의 뉴스들은 소위 명태균 핸드폰이 언론사라 민주당의 명태균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증인 기억납니까? 그게 매일매일 거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은 이제 비상계엄 한 당일 아침이니까요. 특별히 기억 안 납니까? 그날 비상계엄이 저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한다는 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통의 날하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예. 12월 3일 저녁에 안가에서의 회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20분경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안가에서 이렇게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공소 사실에 그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아마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의 일항을 좀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증인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갈 것인데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이유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국정원과 경찰이 엉망이다라고 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경찰청장이 증인에게 경찰이 엉망이다라고 해서 증인이 바짝 쫄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요? 같은 그 공소 사실 관련된 거라서 이런 내용도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공소장에
예, 다뭐그 정확하게 어떤 공소장이 어떤 문구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전반적인 사실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증인의 그 형사 사건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분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형사 재판이 지금 공판 준비 기일 단계에 있고 제가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아직 그 기록도 다 복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증인 그 안가에 갔던 것은 대통령이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사실은 저녁 식사도 하지도 못하고 불과 한 10분만 있다가 나왔는데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요. 증인은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진술해주고 상처 입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생각 없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실은 증인의 형사 재판이 끝나길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판이 지금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증인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 문건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말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소가 돼서 공판이 지금 시작이 됐고 다분히 초기 단계인 준비기일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8차 변론 기일에서 이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본인이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증언한 이후에 진술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안가에서 김영현 장관이 증인과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국회 외곽에 배치할 경찰 병력을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피청구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안가에서 김영현 장관이 증인과 김봉식에게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회 외곽에 경찰력 배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공소 사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될 걸로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D타임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배치했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출동하여 배치하라는 말을 피청구인이 김영현 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형사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이 8차 변론을 포함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증인 혹시 TV나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지난주에 그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지금 회복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건강 문제 외에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전혀 좀 뉴스를 지금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증언도 혹시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어요? 좀 방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은 이 내용은 증인이 검찰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10번 정도 조사 받으셨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 심판정에서 8차 변론 때 피청구인이 처음 얘기한 것이거든요. 증인도 증인 재판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건강이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까지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사항은 5항입니다. 신문사항을 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회를 봉쇄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일부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했다가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면 봉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까? 그것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아직 그 증언들을 어떻게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변호인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니와 또 증인 13만 경찰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증인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증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건 유리하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에 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아요? 형사재판 통해서 제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밝히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죠? 그건 맞습니다. 주심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주심문하십시오. 네, 청년님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2024년 1월경 혈액암 진단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증언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최대한 건강을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안위, 12월 9일 법사위에 각 출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는 아니고요. 증인께서 국회 출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신 일정들입니다. 증인께서 12월 11일 새벽 01시 07분경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받던 중에 긴급 체포되셨죠? 예. 경찰에서 3번 그리고 이후 구속되고 나서는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으셨고 그중 8회는 병실에서 조사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무균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역격리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원래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지기도 하셨죠. 예.
검찰 조사 당시에 뭐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조사받기 참 어려우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한 협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계엄 당시에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수많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찰의 무전도 실시간으로 오갔을 테고 증인의 참모들부터 보고받고 또 지시 내리고 경찰청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 참석하는 국관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는데 그 경찰청장실에는 무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에는 그 무궁화 회의실에는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초유의 사태고 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온갖 전화 그리고 회의 주재하시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계엄 당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고 두 번째는 호중구 수치가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감염에 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역격리 병실로 이제 별도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삼청동 안가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경찰청장인 증인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만나셨죠? 그거는 아까 청구인 쪽 그 질문에 네. 대답한 수준으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 질서 유지를 잘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아까 청구인 쪽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취지로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질문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짧게 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한다.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은 체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참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국회를 봉쇄하려면 경력 몇 명이 필요하냐? 오늘 밤 경력 몇 명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 울타리는 2.5km, 울타리도 낮아서 여성들도 쉽게 월담할 수 있는 곳이고 국회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출입문은 7개인데 문 하나 막는데도 5개 중대 300명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었어요. 이건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 뭐 공소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계엄 초기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5개 기동대 300명에 불과했었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해라, 방첩사를 지원해서 정치인 등을 체포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공소 사실과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안가에서 대통령은 주로 국회의 탄핵, 특검, 예산, 반국가 세력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 문건을 증인과 김봉식 청장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4 용지에 2200 국회와 같이 시간과 장소 몇 군데가 기재되어 있었죠. 그건 이제 공소 사실 내용. 증인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줄 때 대통령이 계속 말씀 중이라서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서 내용도 지금 그 공소 사실 관련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짧게 거부 의사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A4 문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설명한 건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증인께서는 이 A4 문건에 대해서 조악한 수준이었다. 경찰청장으로 증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없었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읽어보지도 않았고 증인의 배우자가 찢어버리라고 하여 찢어버렸다. 21시 30에서 22시경 김용현 장관이 전화하여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였음에도 증인은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증인께서는 계엄 이후 체포 구속되기 전에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 각 출석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원래 12월 4일 대통령 앞에서 마약 관련 회의와 증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3일 퇴근 무렵에도 그게 신경 쓰여서 부하 직원에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발표 자료가 준비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다시 출근을 해서 22시경 집무실에 가서 그 자료를 공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불러서 간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치안질서 유지를 잘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를 줬는데 그런데도 증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경찰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증인에게 부여된 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국방장관이 다시 전화해서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했음에도 그런 얘기를 증인에게 왜 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 직후 국회 행안위 법사위 나가서도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 계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청장, 기타 사령관들 모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몰아세우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인의 진술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신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1차 통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시 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통제까지는 안 하고 그냥 국회 7개 문마다 경찰 총 5개 기동대 300명만 배치했었죠. 그건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22시 45분경 증인이 김봉식 청장에게 국회에 경력 배치가 되었는지 물으려고 전화하셨다가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 안전, 국회의 안전이 우려돼서 이 1차 통제를 하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건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래부터 국회는 18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국회 관계자도 신분 확인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께서는 23시 07분경부터 국회 상시 출입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 공소 사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국회 상시 출입자들 출입을 허용하게 된 경위가 김봉식 청장이 증인께 전화를 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들이 출입하게 해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검토 결과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출입을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증인도 맞네요. 라고 해서 출입을 허용하게 된 건 맞습니까? 이거 공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시 07분경부터 2차 통제 지시가 내려간 23시 37분경까지 약 30분 동안은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 기자 등 다수가 국회로 들어갔죠. 공소 사실이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증인 이 시점, 그러니까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허용되고 있던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신 거 있으시죠? 공소 사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고 증인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봉식 청장이 보고하기를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김 청장이 검토해보니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서 신분 확인 후에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증인이 보고하자 대통령이 역시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통이라 법도 잘 알고 잘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끊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소 사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12월 4일 새벽 증인은 대략 5시경으로 기억하고 계시던데 그 즈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있으시죠? 예. 그때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주고 내가 직접 격려 전화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내용을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조금 그렇게 통화 내용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취지는 이렇게 뭐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뭐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12월 4일 날이 밝고 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해서 같은 내용 초동대처 아주 잘해줘서 의원들 잘 넣어줘서
상황이 아주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나중에 김봉식 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봉식 청장 증언에 의하면 증인께서도 계엄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난 후쯤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이 전해달라던 격려 전해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때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를 통화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김봉식 청장에게 증인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더라 대략 이런 취지의 말씀 전달하신 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김봉식 청장님도 대통령님으로부터 또 직접 전화 받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화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는 있습니다. 네. 한편 12월 3일 그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이 허용되던 그 시점쯤에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은 김봉식 청장이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나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러자 수방사령관이 국회 사람이 많아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보고받은 내용, 김봉식 청장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증인의 보고 내용이 생각나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경찰이 거기 어디 문으로 가면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있을 테니까 그 문으로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기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증인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서로 간의 이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12월 3일 그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김봉식 청장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그 대통령님의 전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쩌면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국회의원들 잘 들여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고 실제로 들여보내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네. 이건 오히려 공소사실에 있어 증인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뭐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네. 지금 재판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다가 23시 37분경 2차 통제하게 되셨죠? 예. 2차 통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23분 즈음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전화를 받고서라고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그건 공소사실과 포함된 내용이네요. 당시 박안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주고 경력 증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사 회차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겠다. 또 박안수가 셧해달라고 차단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박안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셧다운이 아니라 경력 증언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증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했던데 박안수가 증인에게 국회를 셧해달라, 차단해달라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박안수 말대로 경력 증언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겁니까? 일단 경찰 검찰 조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고 진술을 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소 사실을 통해 가지고 확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증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1, 2차 국회 통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결국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이나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우발 대비, 질서 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하고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증인께서도 설명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경비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엄이 내란이 되고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증인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을 때 비화폰으로 받으셨죠? 예, 그날 대통령 말고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 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빌려 포고령 발령 즈음 증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전화 한 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첩사 수사관 100명이나 차량 20대 등 지원 요청은 사실 계엄법과 계엄 매뉴얼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꾸려지는 합수본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관 등을 파견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했던 방첩사령관, 요청을 받아 협조 준비를 했던 경찰 모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도 방첩사 수사기획과장이나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여러 인물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것 아닌지 추궁을 당했습니다. 특히 증인 같은 경우는 혈액암이라는 지병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조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까지 겹쳐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내란범, 특히 정치인 체포조를 출동시킨 것으로 몰려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죠. 저 증인 박현수 국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장. 그렇습니다.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예, 통화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어쨌거나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 그 이제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증인이 아까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예. 예, 이상입니다. 주신문하십시오. 추가 신문 하십시오. 예. 증인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100여 단이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에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폴 조회 권한을 복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경찰청이 이를 복구해줬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증인 혹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기사를 못 봤어요? 예, 기사도 못 봤고 예.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증인에게 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마도 그 정도는 실무적인 판단 사안이라서 아마 국장급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심판정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날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를 했다고 해요. 증인도 들었죠? 그거는 좀 공소사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 공소사실에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가에서 있었던 그 안가 참석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소사실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주신 재판관님 신문사항에서 뼈 있는 말로 들었다,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어요, 증인이. 그런가요? 제가 네.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걸 언제 그렇게 알아들으셨냐면 피청구인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되기 전에 6번 했고요. 그 뒤에 2번 했다고 하면서 그 뒤에 2번 전화 왔을 때 뭐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하니까 증인이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글쎄 저는 뼈 있는 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평상시에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내가 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피청구인이 치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저는 것으로 그때 이해했는데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뭐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장관과 비아폰으로 2번 통화했어요. 그렇죠? 10시 이전에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전화가 한번 왔었고요. 그 한 번 예. 그리고 다시 포고령이 선포될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때 통화는 박한수 계엄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죠. 다만 전화는 김용현의 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님의 폰으로 전화가 와서 네. 받았더니 박한수 사령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화는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는 한 번 한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과는 한 번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때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 경찰을 증언하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아마 좀. 예, 답변하지 않으실 거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예, 짧게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그때 그러면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국회를 셧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증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셧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뭐 그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앞으로 재판에서 예. 셧 해달라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혹시 셧다운 해달라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인 워딩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을 그 녹음이나 녹화하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박 사령관께서 어떻게 어떤 워딩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맥락상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용어 사용법이 셧 해달라 이런 말보다는 셧다운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았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셧다운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박 사령관께서 그렇게 영어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제 언어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제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피청구인과의 통화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피청구인과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에만 해도 6번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했던 말은 이런 건가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정언을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모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제 그 진술 내용이 이제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변호인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아니죠. 피청구인과 통화를 했던 시기가 그 시점이 1시 03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6차례 통화를 했고요. 증인 그때 증인의 집무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국회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TV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걸로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TV 방송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것은 증인도 인식하고는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당시에 제 기억에 TV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거의 비추는 화면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왜 열리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니까 그 무렵에 11시 반 이 무렵에 국회의원 이상식, 조은희 국회의원, 그다음에 서범수 의원이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전화 받은 것은 맞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고,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화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했다가 또 당사로 옮겼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분들한테는 들은 건 없고 네. 그 TV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피청구인은 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피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얘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증인한테 6번 전화한 것이거든요. 그때 증인한테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증인한테 혹시 국회를 단전하라거나 또 무기나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럼 공소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 비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23시 34분경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과의 전화를 잠시 붙든 채로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이상민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 사실은 있지요. 네. 그러면 통상 장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기다리게 했으니까
양해를 구할 거 아니에요? 방금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진 않았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아유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관님이 뭐 별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셔서 대통령님과의 어떤 뭐 통화라든지 이런 말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단전단수라든가 소방청과 협조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까? 그 직후에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인데 그 증인 모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직후인데요. 23시 36분경에 증인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다시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그건 이제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를 다시 봉쇄하라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임을 말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을 통입니다. 예. 예, 신문상 14망입니다.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2차례의 통화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이고 또 피청구인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인 것은 맞습니까? 그거는 담화 발표 이후인 것 같은데요. 그 2차례 예. 다요? 예. 그러면 2차례 전화가 와서 증인한테 아까 그 뼈 있는 말이라고 했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증인한테 수고했다 이런 인사말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수고했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예,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걸 분명합니다. 그 시점이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일 때인데 한가하게 2번이나 전화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새벽 거의 끝나고 네. 새벽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끝난 뒤라서 뭐 다급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경찰청장실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다급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2차례나 똑같은 수고했다는 치하를 하려고 2차례나 전화했던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통화 목록에 2차례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번인데 예, 근데 대통령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뭐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기억이 예, 나는 겁니다. 네, 그 경찰국장 박현수와 통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01시 13분경에 박현수가 증인에게 전화해서 2분 5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던데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요? 뭐 통화 목록이 있으면 통화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통화였는지 기억납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예, 아까 그 처음에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포고령 선포 이후에 또 전면 봉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01시 45분경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증인의 진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아직 해제를 공식으로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풀지 않았다고 증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01시 13분경에 경찰국장 박현수가 전화해서 아직 국회 봉쇄를 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거는 박현수 국장이 저한테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박현수 국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좀 신뢰하는 사이고 해서 서로 뭐 상의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박 국장이 저한테 뭐 장관님 지시니까 이걸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6시경에도 통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 사실은 있지요? 그건 아까 재판관님 예. 신문에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나서 대로 그날 오후에 12월 4일 오후에 네, 박현수 경찰국장이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비상계엄 상황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그 주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시기라든지 전체적인 범위라든지 하는 것을 그 경찰국장과 제가 상의하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그 만남이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상의하러 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12월 4일 오후에 증인에게는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메신저 역할을 한 박현수가 증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는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 무렵에. 그 다음 날 12월 5일 날 증인과 서울청장 김봉식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증언했지요. 예. 그 당시에는 안가에 가신 사실을 간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박현수가 증인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박 국장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 신문 제안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인의 휴식을 위해 휴정하고 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관님, 한 5분으로 짧게 끝내고 그냥 바로 끝내시는 건 어떨지 지금 괜찮으시다면. 아니, 정인 의사. 정인이 1시간 하고 쉬기를 원하기 때문에 휴식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추가 신문하십시오. 시간 기재한 거 그냥 하나 띄워놓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된 게 대략 23시 23분,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01시 03분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총 8회의 전화를 받았고, 그중 앞의 6번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이후부터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던 01시 03분 사이, 그리고 뒤에 2번, 앞에 6번 말고 뒤에 2번은 계엄 해제 이후 증인이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05시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제가 전화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에 온 거는 새벽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 6번, 2번을 나눠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월 4일 낮에 증인이 비화폰 통화 목록을 지우려고 확인했을 때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온 전화가 6번, 6회의 통화와 2회의 통화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 나누어진 이유가 중간에 다른 통화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술 안 하셨습니까? 하여튼 그 나눠져 있었고 그게 나눠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예. 증인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그 국방부 장관 비화폰 빌려서 걸었던 전화, 증인에게 걸었던 전화, 박안수한테서 받은 첫 번째 전화였죠. 박안수로부터 사건 당일 3번. 예. 그 첫 번째 전화가 포고령 발령 시점, 즉 23시 23분 경이었죠. 포고령 관련 전화였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네네.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첫 번째 전화는 그 아까 일시적 선별적 출입을 허가하던 그 즈음에 잘하고 있다는 그 전화입니까? 근데 그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잘 기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온 전화, 박안수로부터 온 전화, 그 국방부 장관 비화폰으로 걸었던 전화, 그 2개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 기억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 당시에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증인의 비화폰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사람뿐입니다. 박안수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 비화폰으로 걸었던
23시 23분경의 전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왔다는 전화들, 이 두 사람, 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비화폰 말고 계엄 선포 이후 12월 4일 낮 증인이 비화폰 통화 목록 확인하실 때까지 증인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다른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 통화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완수가 첫 번째 전화한 게 23시 23분경인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6번 전화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2번 전화했다는 것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증인은 6번의 전화가 모두 포고령 발표 이후, 즉 23시 23분 이후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존재하기 어려운 통화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제 기억이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께 여쭙는 거는 포고령 발령 즈음에 박완수로부터 국방부 장관 비화폰 가지고 증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박완수의 그 비화폰 전화 한 번, 이 즈음,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6번, 뒤에 2번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고 증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이 시간 전에 요 사이에 6번의 통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전화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거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 위원. 예,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신문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9일자 송부촉탁 사실조회 국정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중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홍장원 입출입 기록,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로 한정해서 촉탁을 했고 2월 21일까지 해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 정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기각합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1시간 반이면 1시간 충분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최종 피청구인 의견 발표 시간 빼고 대리인 시간만. 예, 대리인 시간만입니다. 저희는 2시간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청구인, 피청구인 각 2시간 증거 조사 변론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재판 이것으로 재판장님, 네. 최종 기일 지정과 증거와 관련된 것에 따라 3분만 의견 하십시오. 선거는 국민 주권 실현의 통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계엄과 선거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 두 번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세 번째 투표자 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세 차례의 검증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예단적 증거 평가는 증거 신청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어도 법관의 증거 채택 여부의 재량권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증거 신청은 실기한 것도 아니고 모색적 증거 신청도 아니며 부적절한 증거 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증거 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었던 바, 이것이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기결되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통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일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서중조사 시간으로 네. 최종 의견 발표만 2시간을 주시고요. 서중조사 시간 한 30분 추가로 그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 좀 그러면 이렇게, 증거조사 빼고 2시간 달라 이 말씀이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 요지 진술 동영상 재생에 관한 거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그 외에 종합 변론 시간으로만 청구인 2시간, 피청구인 2시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재판 마치겠습니다.